스님.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젊은 스님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냥 이제 평소에도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시고, 그리고 조금 어렵고 힘든, 사실 이 해외 포교라는 거, 그다음에 근데 약간 힘겹다 싶을 때 오신 스님을 뵈니까 뭔가 큰 위안의 빛이 오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울컥했고 지금도 울컥합니다. 저희가 요사죄가 좀 조금 안 좋아해서. 영양입니다. 감사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이쪽으로 오시는 분. 예. 아이고 얼굴 보기는 목소리는 지난번 몇 년 들어도 얼굴 보기는 30년 만에 처음이네. 그런가요? 정모 스님처럼 이렇게 저희가 어른 스님이 이렇게 오셔서 해외 불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내지는 이런 좋은 영향력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런 강연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큰 스님들, 이제 어른 스님들 1년에 한 번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기 교구 연합회 행사로 모시는 어른 스님들 한번 모시는 그런 거 빼고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가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거예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광명의 그런 인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그리고 또 여기 뉴욕에 사찰들이 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뉴욕 지혜에, 우리가 해외 교구 동부 지혜에 크고 작은 사찰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식으로 지은 사찰들도 있고, 백림사, 온각사, 원적사, 보리사, 뭐 또 맨하탄 안에 조계사, 여러 사찰들이 아주 많아요. 언제든지 마음 나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고, 한글을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부도 여러 다방면의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도의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계시거나 또 마음 쉬고 싶은, 또 이런 교민 사회에 이렇게 또 인정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anytime 웰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세요? 편안하시고요? 네, 별거 없으신 거죠? 제가 그 미국을 다녀간 지가 따져보니까 25년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30대에 왔다가 그동안 저대로 너무나 바쁜 세월을 보내고 이것저것 뭐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또 제 나름대로도 좀 뜻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를 제가 하지 않았었어요. 거기다 이제 은사 스님을 또 한 13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 우리 저 일미 스님이 또 인연 돼가지고 초대해주고 해서 여기 불광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광사에 회주로 계시는 우리 휘강 스님하고는 같이 그 동대를 다녔기 때문에 스님하고는 또 저하고는 익숙한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데, 이렇게 큰 절을 미주 사회에 와서 벌써 터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불법을 펴신 지가 30년의 세월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참 스님도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스님을 포함한 여기 와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서 참 큰 원력을 가지지 않고는 미국 좋다고 나와서 살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또 여기 지금 이제 와 계시는 쭉 보니까 연령층이 아마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아마 이민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가 다 섞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에게는 여러분이 참 다르게 보입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 넓고도 큰 땅덩어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자리를 마련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그 스토리 자체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사는 분들이시라면 참 한 분 한 분 찬탄 드릴만 하고 존경심이 우러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자락에 좀 이제 제가 한인 사회에서의 이 초대받아 강의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윤화방송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 하니까 금방 식구 같은 친근감이 느껴지고 합니다. 제가 뭐 오늘 대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들에게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사람만이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이제 학교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숲속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죠.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좀 더 유능해지고 좀 더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 학교 하나 세우자. 그래서 뭐 토끼도 오고 무슨 새도 오고 다람쥐도 오고 뭐 뱀장어도 오고 뭐 멧돼지도 왔다 그럴까? 좋아하는 동물 있으면 다 말씀해 보세요. 또 누구 부를까요? 예, 그래서 예? 사슴. 오케이. 좋아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 가지고 그럼 좋아. 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데는.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무조건 학과목에 달리기를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좋다. 그럼 넣자. 그랬더니 새가 그러면 날아다니는 거, 나는 과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좋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수영은 꼭 넣어야 된다. 좋다. 그 다람쥐가 나무 타기 필수 과목 넣어야 된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을 필수 과목으로 넣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을 다 오케이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가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돼. 그렇죠? 교과 과정에 있는 걸 다 배워야 돼. 그래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토끼가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달리기 학과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한 수업은 무조건 A뿔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 타기를 해야 돼. 나무 타기 과목에 들어가니까 절절 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쭈르륵 미끄러지고 타면 쭈르륵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져.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머리도 받고 막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달리기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달리기도 C학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도 땅 파기 과목을 해야 돼요. 땅 파기 과목을 해야 하니까 부리로 쪼아대다 보니까 부리도 상처가 나고 날개도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날개와 뿌리가 다 상처를 입다 보니까 그 잘 나가던 날개조차도 C학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뭐 지가 하던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괴로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누가 수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아까 막 쫙 동물이 나왔는데 잘 짐작이 안 가죠. 예. 어부지리로 끼어들어온 뱀장어가 수석을 했어요. 예, 뱀장어는 막 땅 파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잘하지. 그리고 뭐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걸 할 줄은 모르지만 쭉 한번 뻗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과목이 다 그래서 중간 턱걸이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뱀장어가 수석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농담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우리가 손발이 묶이는 식으로 살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오래된 이야기에 설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향,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타인을 모방만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본래의 지성 자체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처럼 내가 될 수 있을까? 남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미 추락하기 시작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학벌 낮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나 쓸모없어. 내가 무가치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느 누구도 어리석게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믿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니까 말로 들어지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리석게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다 더 넓고 더 큰 세상의 존재로부터 여행을 왔는데 어디서부터? 피안에서부터. 저 피안으로부터 모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우리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향기를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니까 부모가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학교 가니까 해라 마라. 사회에 나오니까 이건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손발 다 자르기가 시작이 됐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걸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나요? 우울증도 오게 되죠. 그렇죠? 자신감도 없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이런 엉뚱한 심리적인 어떤 것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생존 전략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자기가 진짜 뭘 잘하는지를 몰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이 서서히 내가 정작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들으면서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 본래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본래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해지게 되고 별말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도 오해하게 되고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절에 오던 사람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면 안 오기도 하잖아요. 여기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뭐 원각사하고 어느 절이에요, 스님? 원적사? 원각사 다니다가 성질나면 원적사 갔다가 원적사 갔다가 또 성질나면 원각사 갔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각사 스님이 너무 잘해줘. 그럼 원각사 있었는데 어느 날 원각사 스님이 법문하는데 자기한테 눈길을 안 맞춰줘. 그 원적사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인간이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 상처 입거든요. 이 사람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자기 인생을 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유치찬란한지가 보일 때 있죠. 유치만 한 게 아니라 유치가 찬란해. 휘황찬란해. 그렇죠? 그럴 때 있죠.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게 전 세계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써요. 책도 쏟아져 나와요. 진짜 뭐가 트라우마냐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거 정리 좀 한번 해보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자 싶어요. 피터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 안의 트라우마 치유학이라고 하는 책에 정말 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제가 또 깨달은 것도 많았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쓰는 것이냐에 대한 걸 이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도대체 뭘 트라우마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냥 뭐 남이 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해도 그 듣기 싫은 말 했는 것에 상처 입으면 트라우마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 좀 아파 그냥 이것도 트라우마를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트라우마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든지 큰 자연재해를 입었다든지 재앙을 만났다든지 일생에 한 번, 두 번 겪기도 어려운 정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건을 겪어본 것을 트라우마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죠? 곧 그 말은 뭐냐?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죽음하고 직결되어 있었던 사건을 트라우마라 한다. 내가 그냥 상처 입었고 이런 걸 갖고 트라우마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는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은 사건. 두려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트라우마는. 두려웠던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 사건과 원인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이미지가 남아요. 이미지가 남아갖고 그걸 기억에다 저장을 해놔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죠? 해마, 히포캄퍼스에다 딱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때 딱 끄집어내서 써먹죠. 그렇죠? 그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그거잖아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불구하고 인간한테는 천연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꼭이 여기 다 넣어놔. 여기다가 이쯤에 있어요. 히포캄퍼스가 후두엽에서 이 측두엽하고 두정엽이 있는 그 사이, 중간 그 사이에 있거든요. 자, 죽을 것 같은 사건을 겪은 일, 여기 와 계시는 보니까 노보살님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이 중엔 겪으신 분이 있죠. 6.25를 겪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말하자면. 죽음 직전까지 왔고 죽는 사람을 내 눈앞에 봤고, 그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죽음하고 직결되는 걸 트라우마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뭐 우리 휘강 스님이 자기한테 눈길 한번 안 줬다고 그걸 트라우마라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짚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바로 이 박사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트라우마의 본질 자체가 죽음의 각인이라고 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걸 따라오셔야지 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같은 일이 생길까 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기 위해서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 내 목전에 다가올까 봐 미리 예측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가 그렇게 죽음이 다가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냐고요.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누가 했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인간관계 등을 돌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으로 돌아서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냐고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는 걸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나 누구와의 인간관계에서나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주를 버려버려 그냥. 그 말은 뭐냐? 사람 하나하나가 우주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인데 말 한마디 10년, 20년을 친하게 지낸 사람하고 말 한마디 오고 가다 그냥 우주를 통째로 버려버려. 사람 하나가 우주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던져버리고 안 만난다는 건 우주 하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 우주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저 언덕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버리고 가잖아요. 안 보면 그만인 거잖아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꼭 봐야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어야,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용서가 되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래도 내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그래야 내가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내가 한마디 말 들었을 때 좀 기분 언짢았다라고 해서 다 트라우마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겪는, 감정으로 겪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겪는 오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 아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어요? 15,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이도 살았어요. 감정이 만들어진 거는 신생아와 같아요. 우주의 역사에서 볼 때. 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도 살아왔는데 감정, 이모션이 만들어진 거지. 색수상 행식에서 색수, 수, 이모션.
이 수라고 하는 느낌, 이것이 감정이 만들어진 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일미 스님 여기 와 계시는데 그 예일대학의 마크 브레킷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감정의 발견이라고.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도 이번에 하고 왔는데 다리를 놔주셔서 그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도 불자래요. 스님, 그분이 불자래요. 자기가 저도 불자예요 이러더라고요. 합장주도 좋은데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대요. 합기도도 하고 대구에서 합기도도 했대요. 뭐 어쨌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 불교 경전의 말 그대로잖아요. 본래 있었던 게 아니다. 그렇죠? 감정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테크닉이다. 테크닉은 뭘 말할까요? 기술이다. 감정은 기술이다. 기술은 뭐예요? 운동하듯 스포츠하듯 반복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감정은 기술이다. 테크닉과 같은 것이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 감정이 이거요 하고 붙박이처럼 거기에 멈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포유동물,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동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합니다. 예. 그들은 감정이라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정이라기보다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가 이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은 얘네들은 몸을 툭툭 털어서 그냥 터는 순간 트라우마를 털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게 있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 사자나 치타한테 사슴 또는 영양 이게 지금 막 이제 지금 잡아먹히기 위해서 막 달립니다. 하나는 포식자고 하나는 피식자고 막 잡아먹겠다. 하나는 도망가겠다. 막 달려갑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죠. 도망가야 되는 애는. 그럼 막 영양이 막 도망갑니다. 막 다다다다다닥 가는데 막 5마리, 6마리 막 동시에 가요. 그럼 막 사자는 막 한 마리를 딱 보고 추격해서 막 가죠. 끝까지 달려가다가 한 마리가 딱 낚아채입니다. 그럼 한 마리가 낚아채이는 순간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새끼나 어미나 뭐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달려가다 하나가 딱 물리는 순간 이제 자기한테 먹이로 올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달려가다가 긴장했던 것이 한 마리가 잡아먹히는 순간 잠시 얼음 땡이었던 게 툭툭 털면서 쫙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말초신경까지 갔었던 긴장과 죽기기를 쓰고 달려갔었던 모든 긴장을 동물들 부르륵 떨죠. 왜? 팔다리 부르륵 떨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은 털어대는 거 보시죠. 포유동물은 기본적으로 털어대는 겁니다. 그 터는 과정이 뭐냐?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랐건 무슨 상황이 있었건 뭔가 자기가 털어내야 될 것은 앞다리 뒷다리 터는 거 보셨죠? 앞다리 뒷다리 털어대고 몸을 막 부르륵 털어대요. 그러면은 다시 동작 그만해서 동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피가 통하는 거예요. 얼음이 풀리면서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요. 말하자면 털어대는 의식은 정화의식인 거예요. 털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리로 돌아가는 순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집단에. 이게 포유동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야말로 털고 끝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두려움과 공포감이 왔을 때만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그걸 못했을까? 인간은 털어내는 것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장하기로 작심한 거지. 그래서 차곡차곡 집어넣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몸을 털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저장하기로.
기억에 저장을 해놨다가 언제 내가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다 저장해놓고 그러고는 계속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에. 그러고는 불편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안 불편한 척을 할 뿐이지 여전히 기억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물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순간은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냐? 평하고 뭐고 다 때려쳐. 항상 뭐예요? 그렇지. 항상 두려워. 항상 스트레스 받아. 그 인간은 빨리 안 풀린대요. 기억 때문에. 풀리질 않아서 이 말초신경까지 얼어붙었던 게 그대로 얼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나지 않아. 몸에 저장을 하는데 모든 장기 부위에다 다 저장을 해요. 장기.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는 위장의 장기에 저장하고 어떤 거는 신장에, 어떤 거는 간에, 그죠? 어떤 건 대장에.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저장을 함으로써 각각의 기능 따라 질병이 있잖아요. 이게 털어내지 못함으로써 각 모든 오장육부에다가 저장해 놓은 기억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이라 그러잖아요. 질병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질병이 왜 일어나는가? 저장해 놓고 언제 거를? 과거 거를. 그 다음에 오지 않은 미래 거를 미리 앞당겨 두려워하는 걸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무서워봤으니까 미래에 또 올런지도 모른다라고 과거와 미래를 시속게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현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평온하지 못한 거예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미리 예측해야 돼. 지나간 과거에 그랬으니 또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인간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임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됐던 거라는 거예요. 기억에 저장하는 것도 사람마다 용량이 또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은 용량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보자면 컴퓨터 용량이 어마어마무쌍한 게 또 있어요. 그렇죠? AI 수준으로 저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거는 절대 기억 안 해요. 고마운 거는 싹 까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은 이 비늘 뒤집듯이 켜켜로 기억해 놓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 아니면 혹시 여기도 계시려나? 여기도 혹시 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니까 에휴 하고 포기했다 해도 기억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이가 들다 보니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힘을 못 쓰니까 그만두기로 한 거지 기억이 없어서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사람은 공포감과 두려움과 어떤 것이 있었을 때 이걸 그만 툭툭 포유동물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털어내면 그만인 것을 갖고 있었대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커지면서 이걸 다시 곱씹고 하면서 몸속에 저장을 해놓으니까 장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여러 기능, 여러 질병으로 나오잖아요.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어디 아파. 이 모든 아픈 게 노화가 오니까 아프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감정의 무게가 무겁게 저장해 놓은 것만큼 그 부위에 타격을 준다는 거죠. 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마이벤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마이벤라이. 태국엔 no problem. 마이벤라이. 예, 그 태국에서는 그 문화가 있대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한테 빨리빨리 한다라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빨라야 됐어요. 스피드, 속력, 그것만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회는 안 빠르죠. 일단은 인터넷. 일단 여기 오면 속 터져,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지하철 어디 빵빵빵 터져. 1초만 안 터져도 이거 어떻게 됐지? 전화기 들고 막 여기 나가면 여기 빵 터지잖아. 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터져요, 그냥. 안 터지는 꼴을 못 봐, 우리는. 불편한 꼴 못 봐요. 그렇죠? 예.
그 뭐 한국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태국은 마이펜라이 문화래요. 노 프로블럼.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아무리 나쁜 일이 와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그 사람들은 톡 자기 눈앞에 오면 노 프로블럼, 마이펜라이. 이게 바로 뭐예요? 포유동물 툭툭 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툭툭 터는 거예요. 부르륵 떨고 본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운동 시작. 오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거죠. 고통, 괴로움 오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심한 말 들었다, 욕설 들었다, 뭐 어쨌다, 이런 거 그냥 상처고 아픔이에요. 쓱 끓였다가 낫는 거라는 거지. 자기가 툭 털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유동물은 원래 털게 돼 있다는 거예요. 털어볼까요? 한번 일어나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터는 것도 그냥 뭐 운동하시면 안 돼. 앞으로 이제 공원에 여기 나가시면 여기 우리 스님 해주시면 같이 터세요. 예. 그럼 막 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터는 거. 축구가 그래서 진짜 좋은 거예요. 예. 그 공 하나 가지고 그냥 전 인류가 거기 매달려서 와, 그렇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공 볼 하나 넣었다. 그러면 자기네 진영에 막 선수들 달려와서 그냥 막 이러고 트라우마 그때 다 털어내는 거예요.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사람에게도. 단체로 털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살면서 한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한들 그 아픔도 그 어떤 것들도 다 털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털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브레인은 이 시각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기억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시각 시스템이 뒤에 있잖아. 눈은 여기 있는데 시각 시스템 뒤에 1차, 2차, 3차 시각 여기 있잖아. 보는데 이리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저장하죠. 그래서 저장된 것이 기억. 기억이 바로 뭐를 해요? 기억이 바로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 있다 그래요?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네. 그럼 마음을 이거 해부해보면 여기서 나올라나? 해부하면 나와야지. 그렇죠? 마음은 어디서 와? 내가 있고 그대가 있어야 돼. 나 있고 너가 있어야 돼. 셀프가 없이는 마음은 나올 일이 없어요. 셀프가 없는데 어디서 나와? 셀프 공장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잖아요. 나 있어 그대 있어. 이 빈 공간이 있잖아. 빈 공간. 진공묘유. 빈 공간. 나 있네 그대 있네. 내가 있어 그대를 바라보니 눈을 마주치니까 기분 좋아. 또 무슨 욕하니까 기분 찡그려. 여기서 마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싫다 어쩌다. 모든 세계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본래는 텅 빈 상태라. 공이에요. 근데 내가 있고 그대가 있는 이 빈 공간 안에서 바라보다 보니 사랑스럽네 사랑 탄생해. 보다 보니 미워 죽겠네 미워 탄생해. 보다 보니 얄미워 죽겠네. 보다 보니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드네. 모든 마음이 어떻게 돼? 기억이 의식이 마음을. 마음이 뭐를? 그대와 나 사이에. 여기서 탄생하지.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고 그대가 없어. 셀프가 사라지고 저가 사라져. 나, 그대. 대가 사라지는데 그 어디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서 탄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잘 먹어라. 왜? 사람이 사람을 상대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 상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곱게 써야 된다. 마음 잘 써야 된다. 마음 쓰는 것이 너의 업이 된다. 그래서 출현하는 말들이에요. 본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고 본래 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의식에서 마음이 탄생해. 결국은 마음이 거기서 작동한다 이거지.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은 자기의 서사예요.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기억이라는 자체가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실도 아니라고요.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기억은 개개인의 서사다. 그 헉슬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네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쓴 네 문학 작품이야 이러잖아요. 지가 쓴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쓴 시나리오, 자기가 써놓고 그 연극 무대에 사람 올려놓고 연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눈에는 그렇게 이뻐 보이는 사람이 누구 눈에는 그렇게 미운 사람으로 시나리오가 저 사람의 브레인 안에서의 시나리오에는 아주 악인으로 해서 무대에 악인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 인간 못 써. 그렇죠. 누군가의 시나리오에는 아주 써먹을 사람이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아주 못 써먹는 인간이 돼. 그게 진실이냐고요. 그렇죠? 자기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 알아야, 즉 의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다. 내 개인적인 것을 사회에 적용하고 대상에게 적용하니까 여기서 싸움이 나고 여기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왜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겠냐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서사 자체가 서로의 시나리오가 다른데 자기가 쓴 시나리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경험은 자신만의 것이고 그 말은 곧 뭐예요? 당신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나 없이는 이 세계는 출현하지 않아요. 이고가 없이는 이 세계는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출현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나 죽고 나도 이 세상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나 눈 감고 죽어도 여기 있잖아. 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 위에도 우린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환영이며, 환영을 말해요. 환영, 그림자. 대착각이냐는 거죠. 우리는 3차원에 지금 살고 있어요. 3차원은 뭐예요? 저가 있고 내가 있거든요. 3차원이라는 자체가 그대 있고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부딪혀요. 저쪽에서 오는 차, 상행선, 하행선이 있잖아요. 3차원은. 3차원은 뭐든지 경계에 끄달리게 돼 있어요. 4차원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시간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타임 앤 스페이스가 아니라 스페이스 타임이잖아요. 시공간이잖아요. 시공간. 4차원은 시공간이니까 차가 이쪽 저쪽에서 오고 가도 어떻게 돼요? 절대 부딪힐 일 없죠, 여러분. 4차원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No, 절대 사고 날 수 없어요. 반야심경 자체는 4차원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차원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차원에서는 반야심경의 내용은 해석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을 넘어서야지만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논하고 있어요. 시공간을 논하고 있지 시간과 공간을 논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3차원에서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차원에서는 모든 것들이 장애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저 벽을 뚫고 못 나가는 거잖아요. 4차원은 저 벽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 영가 제사 모실 적에 호명하면 벽 필요 없잖아요. 문 필요 없잖아요. 사람은 문 열고 들어와야죠. 벽 따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가 호명하면 그냥 올 수 있잖아요. 바로 출연하잖아요. 피지컬 바디가 없으니까. 아스트랄 바디체 자체가 피지컬 바디는 뭐예요? 걸리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피터 레빈이 그런 말을 해요. 상처와 고통은 진정한 의미에서 트라우마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만들어내지 마라. 없는 고통 지어내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죽은 것이잖아요. 자, 10년 전에 겪은 거, 50년 전에 겪은 거, 그런 일로 지금 괴로워해. 몇십 년 전에 겪은 일로 지금도 괴로워해. 그냥 일주일 뒤에 올런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도 괴로워해. 그럼 이게 뭐예요?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은 연불하듯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과거도 존재하지 않아.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 과거는 지나갔어요. 어떤 청원문을 내셔도 과거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어떤 청원 탄원서를 넣으셔도 과거는 문 열리지 않아요. 간 거예요. 강물은 흘러갔어요. 그 흘러간 강물에 2번 발 못 담궈요. 못 씻어요, 발. 미래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미리 앞당겨 불러드려도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기억 속에 저장해놓고 불러드릴 때만 현존하는 것인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칼융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왜 신경증, 만성신경증이죠. 만성질병. 만성신경증의 원인조차 현재의 순간에 있다. 기가 막힌 말이죠. 만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래됐다는 얘기잖아. 저 과거로부터 계속 아파온 거예요. 만성질병은 약도 습관으로 먹지 듣지도 않아. 암만 먹어도 안 먹으면 죽을까 봐 먹는 것일 뿐 걔가 발휘하려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먹어야 되죠. 만성신경증은 원인조차 현재의 순간에 있다. 그런데 신경증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매일매일 개인의 부정적 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게 칼융의 얘기예요. 이 사람도 불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신경증이라는 자체가 매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정적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날그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날그날에 자기가 하는 행동, 그날그날에 자기가 쓰는 언어, 말에 의해서 자기가 병 만든다는 거죠.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털어내버리면 병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분이. 이 순간 자아가 만들어낸 원인과 인과가 없다면 갑자기 신경증이 돌연 나을 수 있다. 그렇죠? 돌연. 만성신경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만성신경 뭐 심장병도 있죠. 뭐 뇌 무슨 병도 있죠. 뭐 우리 여기 그 류마티스 관절염 많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신경증.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세포도 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세포는 10시간마다 태어나죠. 그럼 하루에 2번 피부가 새로 탄생하잖아요. 여러분 샤워하면서 각질 벗겨내면 다 벗겨져 나가잖아요. 죽은 세포 나가고 새 세포 나왔죠. 간 세포는 몇 년 가? 2년 가잖아요. 적혈구는 몇 년 가요? 120일 살잖아요. 이게 120일 만에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데 세포가 완전히 다 반복해서 새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상처 입은 거 안 좋았던 기억을 그대로 저장해놨다가 새 세포가 탄생하는 순간 거기 바로 이식시키죠.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식시켜서 그 상처 그대로 새 세포에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일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세포가 계속 거듭 다시 태어나는데 가만히 있질 않는데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억은 제자리 걸음시키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냐. 그걸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가 하는 행동을 개선하면 신경증 사라진다. 질병 사라진다. 털어내듯이 저장해 놓은 것들 다 덜어내버린다. 포유동물은 공포와 두려움을 털어서 없앤다 해서 그러면 인간은 뭘 해서 없앨 수 있을까? 기억을 바꿀 수 있을까? 없애는 것보다. 포유동물은 털어서 트라우마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생각을 버려. 어떻게 버릴까? 안 버려지는데. 이놈이 꽉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버릴까요? 천승형의 첫 마디가 뭐예요?
언어로 바꿔야 돼요. 인간은 인간의 모든 고통, 공포, 기억되어 있는 저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 언어예요. 말 바꿔라예요. 말.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게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언어거든요. 언어 바꿔야 돼.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하고 의사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면 언어는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추운 지역은 언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열대지방은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추운 지역은 먹을거리가 빤해요. 춥기 때문에. 빤한 지역에서는 더 많은 언어를 탄생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열대지방은 어떻게 돼요?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색깔 표현도 다양해야 돼. 무슨 열매 어떻게 생겼더라 표현이 다양해야 돼. 그래야 어디에 가면 무슨 먹을거리가 있더라를 그 집단에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이 더운 지역에는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툰드라 같은 저런 추운 지역은 딱 정해져 있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툰드라 지역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몇 개 안 되는 단어밖에 못 쓰는 사람. 어때요? 라고 물으면 좋아요. 끝. 뭐가 좋으냐?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괜찮았어요. 언어 표현 구사력이 많아지고 엄청난 양이 많아야, 폭발적으로 언어량이 많아야 사람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람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언어. 근데 새로운 단어를 많이 익히라는 거예요. 아는 단어만 갖고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영역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창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언어는 새로운 창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 사이에 맨날 했던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맨날 했던 말로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를 다양하게 씀으로써 다른 세계를 열어가라. 세상이 바뀌어야 4차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3차원에서 맨날 걸려 넘어지는데 어떻게 차원을 넘겠냐는 거예요. 그 위나라의 초기에 그 문후가, 그 제후가 위문후거든. 그 이제 위문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제왕이 하루는 이제 대부들, 저기 제상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놓고 기분이 좋아서 뭘 하냐, 한 잔을 딱 술을 권하더니, 솔직하게 나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말해봐라. 자리를 벌려줬어요. 솔직하게 평가하고 말해보라라고 하는 바람에 솔직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왕의 그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이제 좋게 피해 갔어요. 근데 이제 공숙자라고 하는 제상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공숙자가 이제 얘기를 해. 자기 차례가 되니까 딱 일어나서 그래. 제후께서는 어리석은 군주이십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상국의 왕을 제후의 동생으로 임명하셔야지 어찌하여 아들을 임명하십니까? 왜 그러냐? 동생이 엄청나게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제후된 거거든. 근데 그 공을 세운 사람한테 왜 저기 왕자리 하나 안 주고 네 아들을 임명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 안면 싹 바뀌지 그냥 제후가. 이제 뭐? 하면서 얼굴이 하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 곧 죽게 생겼거든. 벌떡 일어나서 살살 나가지 도망간 거예요 제후가. 그 공숙자가 이제 자리에서 떠서 이제 도망을 가요. 나가니까 그 다음 차례가 적황이라고 하는 제상이라 적황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제후께서는 참 현명한 군주이십니다. 제가 듣기로 군주가 현명하면 그 신하의 말도 정직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숙자의 말이 정직한 것을 보면 제후께서 얼마나 현명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야. 하나도 달라진 거 없죠. 네. 그러니까 군주가 현명해야 신하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얼마나 현명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냐. 당신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 보세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고요. 죽고 산다고요. 그렇죠? 언어로 죽고 산다고요.
말 한마디로 전쟁 일으키고 바로 그냥 전쟁을 멈출 수도 있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문우가 어떻게 돼? 예,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지. 들어오라 그래라. 불러들여라. 그래서 이제 공숙자가 다시 들어와. 들어오니까 자기가 맨발로 가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하마터면 내가 멀쩡한 재상 하나 목 칠 뻔하겠다 이거야. 말 한마디는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품격이 있는 그 말은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그 다음에 품격 없는 말 한마디는 전 인류를 다 전쟁의 도가니로 몰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극락 정토를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없는 지옥을 만들어요. 극락과 지옥이 있겠습니까를 묻기 이전에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극락 탄생한다, 지옥 탄생한다. 언어는 세계를 창조한다 말했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말 한마디가 어지럽던 세상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나아가서 불자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출가해서 불문에 몸담아서 환희심이 나는, 저는 지금도 지신기명례 부처님 앞에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제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드리오니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네 가지 생명체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부처님 본존불 앞에 절을 합니다. 이 말하면 진리의 세계에 문을 열어주신 분에게 감업하는 마음이 들면 가슴이 울렁울렁울렁해지죠. 어떻게 신심이 안 나? 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는데 3차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언어가 모두 불교경전에 담겨 있어요. 불교경전의 말씀들은 3차원의 말씀은 조금만 차지해요. 재앙막작하라, 중선봉행하라, 나쁜 행위 하지 마라, 착한 일 하라. 이건 3차원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4차원은 뭐예요? 선도 악도 없다, 본래 없으니 거기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가 바뀌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문에 몸담아서 정말 제가 신심이 났던 것이 산티데바라고 하는 1200년 전에 인도의 그 날란다 대학 출신이에요. 그 외에 중국의 현장법사하고 같은 그 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분이에요. 산티데바. 그 산티데바가 원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기가 부처님 법을 만난 뒤에 발언을 직접 작성을 해요. 자기가 발언문을 작성을 거의 한 권의 책을 써요. 여러분 발언문 A4 용지 반절도 못 쓰실걸요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의 발언문을 베껴서 할 수는 있겠지. 자기가 원하는 발언문을 써보시는 거 좋아요. 말이 멋있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하는 진실 그대로.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발언문을 한 권으로 거의 작성을 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와, 세상에 이런 언어가 존재할 수 있나? 정신이 버쩍버쩍 나요. 그런데 이제 산티데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서원을 한 이 발언이 진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 제 몸이 공중에 뜨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이 발언이 가짜이고 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냥 하는 말뿐인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자기가 그냥 엎에 거꾸러져도 괜찮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산티데바의 몸이 공중에 붕 떠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 실제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신기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할 것 같죠? 우리는 지가 모르면 신기한 거예요. 알면 하나도 안 신기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면 신기하다 그래. 그러니까 신기해 이건 뭐예요? 나 무지해 이 뜻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지해도 좋다 이거야. 뭐 무지해도 자꾸 신기해야 돼요. 그렇죠? 신기해요. 저도 그 말 써요. 신기해. 놀라워 이래. 이건 뭐 나 무식해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무식한데요? 공중에 붕 떠요. 우리 공중부양하는 거 하나도 불교에서는 신기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 하나도 신기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사람 깨어나는 거 하나도 신기한 일 아닌 거예요. 원효대사, 달마대사 다 깨어나잖아요.
그다음 뭐 물고기 다 잡아먹고 그냥 변 보니까 다 물고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포항에 5어사. 물고기가 깨달았어. 물고기가 깨달은 게 5어사잖아요. 원효대사가 다 물고기 잡수고 변을 봤더니 다시 살아서 다 나왔다. 믿어지지 않죠? 왜 믿어지지 않을까?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산티데바의 발언에 그런 게 나와요. 질병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약초가 되어지이다. 의사 되고 간호사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약초가 되어지이다. 그리고 굶주림으로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되어지이다. 내가 먹혀, 내가 마셔줘. 이게 발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음료가 돼. 내가 그냥 과일이 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어지이다. 물을 건너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리가 되고 뗏목이 되고 내가 배가 되어지이다. 내가 그들을 도와서 건네준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배가 돼. 그냥 내가 다리가 돼. 이런 발언 아름답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도 감동이 없네요. 정말 제가 30대 때 이 발언을 만나는 순간 눈물이 그냥 나면서 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나. 세상에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언어,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새로운 언어를 구축해야 된다. 사바세계에 와 있는 우리들은 거저 놀러 온 거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로 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왔다거나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사바에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나의 모습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의해서 내가 만든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즉시 바꾸면 가능한 겁니다. 바꾸면 가능한 겁니다. 내 모습은 내가 만든 거기에 부모와 사회를 탓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을 자기가 선택해 온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는 그저 낳아준 것뿐입니다. 전혀 탓할 거 없고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생겼느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곰보건 째보건 상관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컴패션, 자비심은 거기서부터 싹 트는 거예요. 자비심은 자비심 내세요, 자비심 내세요. 자비심 안 생겨요. 자비심은 강요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긴 모습을 인정하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감격스러워할 때 비로소 자비심이 싹 틉니다. 그럴 때 남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탓하지 않게 됩니다. 흉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왔다는 삶은 뭐예요?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는 것이, 이게 나의 의지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터스예요. 그냥 연꽃이 되는 겁니다. 연꽃밭에 가실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불교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부디 나이 들어가는 것 탓하지 마시고 늙어가는 것도 탓하지 말라.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돈 많다, 돈 없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무지하다, 어쩌다, 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에고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그 연극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 그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바꾸자는 거지, 역사를.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언어를 바꾸겠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겠다. 내가 가질 생각, 내가 만들겠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은 바뀌고 생긴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 바뀌고 말 바뀌면 관상부터 바뀌어요. 관상이 바뀌면 안 될 일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맞나 안 맞나 해보세요. 다 풀려요. 안 풀리면 한국으로 오세요, 저한테. 다 풀려요. 감사합니다.